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을 부르는 업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퇴하는 사람과 야근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일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머리가 없다는 단순한 말로 이 문제를 퉁쳐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문제를 정의하면 결국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령만 배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잘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유지한 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일문러라고 단정짓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개선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주눅이 들고 업무가 잘 풀리지 않는 날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날은 대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중 한 가지 이상이 작동하고 있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야근을 부르는 나쁜 업무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독서가 실제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하세요? 직무 능력의 핵심인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등의 기초 소양 개발을 위해 리드 필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직원들을 교육했던 방법 그대로 운영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1회 가격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참여하는 가격입니다. 하루에 1,600원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콘텐츠도 10년 동안 제가 쓴 다이어리의 일부를 편집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개발에 도전하시더라도 결국 기록과 회고로 수렴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종이로 노트를 만든 건 국내에서 리드가 유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할 때 우선순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부터 처리하게 됩니다. 급하게 들어온 업무 요청이 곧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받을 때 일정을 조율하거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한 아삽 빌런에게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언제나 표정이 수심에 잠겨 있는 사람과 상성이 좋지 않고, 별일 아닌데 큰일 난 것처럼 유난을 떠는 사람과 특히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업무의 우선순위를 체크해주는 사수는 여러분의 귀인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사수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주목해 보세요. 사수가 정해주는 업무 순서를 받아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수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묻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받아 적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와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자주 엇박자로 흘러가는 경우인데요.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가 끝나기 전에 회의에 참여하거나 카카오톡에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보통 하는 일이 중간에 막히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기획을 하다가 막히면 카카오톡 답장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회의에 불려가고 자리로 돌아오면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짜 회의가 많아서 실무를 할 시간이 없다면 구성원들 모두 회의 때문에 야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와 커뮤니케이션 업무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막히는 업무부터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면 무기력하게 있기보다 그날 하루를 복기해 보시고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 좋을지 개인 시간을 들여 공부해 보세요. 세 번째로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수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끊기지 않고 시간을 계속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업무가 막힐 때마다 다른 일로 전환될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핸드폰, 카카오톡, 웹서핑 등 기본적으로 여러 업무로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놀라운 점이 전환 그 자체에만 시간을 1시간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에서 뭐 볼지 고민하느라 1시간 이상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을 짧은 시간 내 엄청 반복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PC에도 방해 금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된다면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업무 범위를 계속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업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추가됩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점은 업무 범위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디테일을 챙긴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디테일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을 때 남은 것이 디테일이에요. 만약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면 업무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상급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야근을 정당화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야근을 하는 원동력조차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지라는 생각 뒤로 숨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생각이 원인이 돼서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피드백 수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닫히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야근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퇴하는 사람과 야근하는 사람의 차이는 업무량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주변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